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바로 그 고민 해결 위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희 집은요, 강서구 등촌동. 네. 한사랑 1차 25평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또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서 등촌동의 한사랑 1차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네. 지금 살고 계신 상황이세요? 지금 형편 때문에 지금 세를 놓고 있어요, 월세. 그럼 월세를 주고 다른 주택은 따로 보유하진 않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월세 놓고 임대 놓은 상황에서 이걸 좀 더 가져갈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그러면 이거 매입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매입한 지는 좀 됐어요. 11년도 말에 했어요. 11년도 말. 네네. 예, 그랬고. 그럼 여기 실제 거주는 안 하셨고 지금 계속 임대 월세를 받고 계신 거예요? 잠깐 한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네네. 저희 형편상 이제 도로 또 딴 데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갈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강서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더군다나 소형이잖아요. 25평. 네. 얘가 지금 한사람 아파트가 지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강서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는 곳이고요. 그죠? 네. 예,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또 연차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 이제 좀 아파트가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좀 높아가고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안 들어가실 것 같으면 한 2년 정도 만기가 이제 다가와요? 만기는 이제 한 3달 있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네네. 그 시점에서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뭐 급등하거나 이런 양상은 없어요. 다만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팔 거냐 보유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강서권에 있는 마곡지구 인근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하락 여건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걸 팔고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적극적으로 뭐 어떤 그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겠죠.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걸 팔고 뭐 특별한 뭐 어떤 다른 어떤 비슷한 거를 매입한다든가 뭐 이렇게 변화가 줄 게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땐 조금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해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년까지는 보유하시고요. 한 2년 정도 후에 그때 한번 결정을 한번 내리세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얘 아파트 연차가 굉장히 조금 더 2년 지나면 한 20년 쪽 훨씬 넘어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아파트 이제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곡의 입주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유하셨다가 그때는 매도 한번 여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지금은 한 번 더 세를 놓으시고요. 2년 후에 그때 한번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 우선 지금 임대가 끝나더라도 2년 더 임대 놓으시고 그때 매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편하게 2년 더 임대 상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궁금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누구나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경기도 김포 동남 아파트요. 김포의 동남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런데 이걸 좀 매도해야 하나, 계속 살아야 하나 좀 고민되신 상황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김포 쪽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좀 고민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김포 동남 아파트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상황이래요.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거주한 지 오래되셨어요? 동남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풍년마을이요. 풍년마을? 무슨 동이죠? 저 북변 그쪽인가? 예, 동은 북변동으로 들어가요. 김포시청 있는데. 네네네. 예,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직접 거주하시는데 궁금하신 건 뭐예요? 전망이 궁금하세요? 지금 뭐 연도는 한 20년 됐는데 저희가 한 8년 정도 지금 살았거든요. 네네.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네, 여기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살긴 참 좋은데 여기 그죠? 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예, 여기 김포시청 근처 여기 주변이 제가 이쪽 지역을 개발할 때 참 많이 추억이 있는 곳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여기 계속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신 게 맞아요. 지금 공급이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는 지금 한 게 아니고 3, 4년 전부터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때 공급이 한강신도시 공급하고 그럴 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존 아파트들에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동네 아파트 이쪽 그 풍무동이라든가 뭐 북변 뭐 사우동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좀 연차가 있는 아파트들이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선 안 가죠? 그 정도 선이죠? 2억 9천에서 3억 정도라고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뭐 그러면 예. 평당 한 1,000만 원 선 그 뭐 네. 거기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어쨌든 지금 최저선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더 떨어질 일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더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실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역 거주하는데 만족하시면 그냥 거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린다면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포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조성되고 있는 이런 조성됐던 뭐 예를 들면 북변이라든가 뭐 사우동이라든가 뭐 풍무동 뭐 이런 지역들이 있긴 한데 얘네들이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김포 한강 신도시 한 5만 세대 또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이쪽도 지금 뭐 두세 개 구역이 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 면 공급량이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물론 지금 김포 인구가 뭐 40만을 넘어서서 뭐 43만이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배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배드타운 형태라면 교통 여건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공항철도가 연결이 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공항철도 연결이 되는 어떤 그 획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공급량이 워낙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호재도 있지만 이런 공급량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격이 상승할 여건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로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최저선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가격 변동이 그냥 특별히 없을 거로 보여지는 이런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예, 예. 그냥 거주하시면 실거주로 만족하시면 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면 떨어질 염려는 없다. 하지만 또 그거만큼 급등할 가능성도 좀 적긴 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선 살고 계시는 그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다라는 말씀, 만족스럽다면 계속해서 좀 더 거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좋은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덕소의 강가에 있는 강변 현대 아파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공기도 좋고 서울 진입도 편하고 또 한강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네. 서울에도 이런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낮아서 예, 여기 이쪽에 이제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서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하남이 네. 가격이 좀 올랐지만 하남 쪽으로 가는 게 나은지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역 덕소라고 하셨으니까 남양주 덕소의 강변 현대 아파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엔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사는 환경은 너무 좋지만 가격이 좀 안 올라서 지금 이거를 하남 쪽으로 이주를 하는 건 어떨까까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오래 사셨나요? 네, 올해 저기 분양한 거 받은 아, 거. 그래요? 그럼 90년대 뭐 중후반인데. 네, 네. 아, 예. 여기 분양받아서 거주하시고 살기 되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데인데 가격이 네. 안 오른다. 답답하죠. 그래서 네.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네. 좀 오를 걸 기대하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네. 실거주하기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좋아요. 제가 이 덕소 지역 그 택시지구 개발할 때부터 여기도 저희가 많이 좀 다녔던 곳인데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네. 그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하남 쪽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 만약에 어떤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한다 그러면 하남 쪽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덕소 지역도 지금 조금 변화는 있죠. 그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에 좀 이주도 하고 지금 뭐 이런 건 단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변화는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예, 지금 이 덕소가 과거에 그 분양받으셨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90년대 초중반 되면서 이 서울 지역에서 그 경기도로 팽창이 되면서 동북부권에는 이 구리, 인창동이라든가 교문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90년 초중반에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진행된 데가 덕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하고 덕소하고 가깝다 보니 인접 지역에 있고 또 그 덕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네. 다만 불편한 건 구리나 그때 구리나 지금 뭐 덕소나 똑같이 교통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서울 중심으로 가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철도교통.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안 올라 그런 염려를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중간에 과거에는 구리 다음에 바로 덕소였거든요. 주거지로는. 여기 뭐 중간에 뭐 남양주 있긴 했지만 뭐 원진 레이온 자리에 있는 부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쪽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산신도시 뭐 지금 진건지구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죠. 또 그전에는 여기 뭐 별내신도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별내신도시가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공급했고 2000년대 7, 8년도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얘네들을 중간에서 다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수요자들을. 무슨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 미사도 사실은 입지면에서 봤을 때 중심에서 대규모로 미사지구를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덕소 지역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덕소가 개발될 때만 해도 뭐 한강변으로 위치하고 물론 동쪽 끝이지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인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잡히면서 사실은 조금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공급량이 굉장히 내 앞쪽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여기 지금 크기를 한번 보시면 덕소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일단 제일 문제는 이제 교육과 더불어서 인프라예요.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대규모 단지들이 앞에서 뭐 미사지구 뭐 스타필드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상업시설도 있잖아요. 네. 또 저쪽 진건지구 옆에 뭐 이런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혜택이 좀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감도 없고 주택만 또 늘어나는 덕소 재정비 촉진지구의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호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가격 상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네. 지하철 9호선하고 3호선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있고 얘기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언젠가 될 거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남 미사 같은데 뭐 이런 쪽으로 뭐 지금 5호선이 연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확정이잖아요. 확정. 근데 말만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얘기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당장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기에는
덕소 지역의 아파트 지금 강변 현대라든가 홈타운 뭐 두산이라든가 이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뭐 20년 차 넘어가고 뭐 이런다 그러면 이 앞에 새로 공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좀 팁을 드리면 미사 신도시가 좀 비싸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남 쪽 있잖아요. 네네. 하남 구도심 쪽 이런 쪽도 어떤 기대감이 덕소보다는 훨씬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좀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가는 것도 한번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아,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근데 그 앞으로는 뭐 그 강 쪽으로 다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 그건 생각을 할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입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한강변의 입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교통이라는 거하고 플러스 주변에 교통이 이제 잠실까지 아니 20분이면 가거든요. 여기 지역을 제가 뭐 교통이 지금 제가 얘기한 철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현재 가격이 지금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덕소 지역의 가격 상승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요즘에 조금 오르고 올랐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즘에 앞에 좀- 쪽들이 가격이 세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오른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 상승 여건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의 어떤 흐름의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요. 뭐 여기 뭐 덕소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경기권에 있는 어떤 지역들이 지방자치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살기가 좀 더 다 주거 환경은 조금씩 다 좋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한강변 얘기를 했잖아요. 덕소의 가장 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기가 공급 당시에 2000년대 초중반 하반기에 공급된 아파트들은요. 대부분 다 중대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대형 단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형 평수가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렇게 수요층이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중대형 많은 지역들이 사실은 가격 하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승폭도 좀 약하고 아래쪽으로 보면 용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교통 굉장히 좋거든요. 신분당선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중대형 평형들이 굉장히 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연차가 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크게 가격이 못 오르는 거거든요. 신규 공급은 가격이 세지만.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